자, 드디어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조건부 확률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미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식이 조건부 확률의 전부 다예요. 조건부 확률.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 A, B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입니다. 하나의 시행에서 동일한 표본 공간을 표본 공간으로 하는 사건 A, B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표시와 이 표시에 대한 이해를 해보죠. 자, 위에 있는 이 분자,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분수부터 해석을 해보면, 분자에 있는 것이 뭐냐?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맞죠?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에요. 곱사건이 뭐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맞습니까? 그래서 곱사건이죠. 곱사건의 확률을 뭘로 나누냐 하니까 A 사건의 확률로 나눠버리는 것이 왼쪽에 있는 좌변이에요. 맞죠? 되게 신기하다, 그죠? 이걸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사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죠? 자, 사전에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조건으로 가요. 그게 조건일 때, 그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두 개가 발생하는 거랑 의미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A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B 사건이 발생하는 거나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왜 PA로 나눠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요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A 사건을 뭐로 잡느냐 하면 주사위를 한번 굴렸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요. A 사건이 짝수입니다. 그 다음에 B 사건이 뭐냐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괜찮죠? 그죠? 그러면 우리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주사위를 한번 굴렸는데 짝수이면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게 곱사건이죠. 맞죠? 이 곱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주사위를 한번 굴렸어요. 짝수이면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 곱사건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무엇이냐? 짝수의 눈이 발생한 상태에서 소수의 눈이 발생하는 사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주사위를 한번 굴렸다. 그런데 굴렸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어.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의 확률을 구하라. 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자, 여기서 곱사건은 아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게 없어요. 그때 그러면 짝수의 눈도 나오고 홀수의 눈도 나오고 소수의 눈도 나오고 소수가 아닌 눈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짝수이면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표본 공간 S가 어떻게 됩니까? S는 1, 2, 3, 4, 5,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A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A 사건은 2, 4, 6이 되죠. 그리고 B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2, 3,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동시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냥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P, A 교집합 B, A 곱사건 B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확률은 N S분의 NA 교집합 B가 나와서 이거 6분의 1이죠. 이거는 클리어하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SAB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SAB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사위를 한번 굴렸다. 짝수의 눈이 나왔다.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되어 있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왔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 녀석이 홀수인 경우를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는 소수의 눈에 대한 걸 할 때 2, 3, 5라고 홀수인 부분을 고려를 했어요. 여기서 곤란했죠. 그런데 짝수의 눈이 이미 나왔어. 그런데 그러면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고려할 때 홀수의 눈에 대한 소수, 즉 이 눈이 이 소수를 고려할 때 3과 5라고 하는 홀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짝수의 눈이 나와버렸거든요. 맞습니까? 짝수의 눈이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이 조건이 돼요. 조건. 이 전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수의 눈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홀수의 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짝수의 눈이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눈이 소수일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 P, B 바 A라는 걸 고려를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볼게요.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 여기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짝수가 이미 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홀수의 눈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이 바뀐다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짝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 짝수의 눈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고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왔는데 소수의 눈을 고려할 때 홀수의 눈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결과는 어떤 겁니까? 짝수이면서 소수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확률이 3분의 1이 나오죠. 다르죠? 이건 6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되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중요한 건 곱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알아둬도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모르면 갈피를 못 잡아요.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경우에는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표본 공간이 달라져요. 되겠습니까?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단 그린 것 같습니다. 곱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한 걸 모두 대상으로 고려하면서 거기에서 두 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그 비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다 배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A의 요 사건은. 그러니까 A 사건의 범위, A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A로 줄어들어 버려요. A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B가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A 바깥에 있는 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거는 A와 B의 곱사건, 요만큼만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보세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분홍색이에요. 이 분홍색 부분이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곱사건. 그런데 전제가 다른 겁니다. 전제가. 조건부라는 얘기가 그래요. 조건부라는 얘기는 일단 어떤 조건이 만족됐다라고 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월드가. 대상으로 해야 될 그 월드가 달라져요. 그게 곱사건과 그리고 조건부 확률, 곱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 부분에 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 부분이 있죠. 그죠? 덧셈 정리 부분에서는, 덧셈 정리는, 두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덧셈 정리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A 사건, 두 사건, A, B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곱셈 정리입니다. 그죠? 근데 곱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자,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발생한 사건에다가 곱하기, A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사건. 그런 다음에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만큼의 공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만큼의 공식이? 이 전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이 전체 공식은 아까 앞에서 나와있던, 앞에서 했던 어떤 공식? 우리,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서 그대로 온 거죠. PA분의 P의 A 교집합 B. 맞죠? 이게 그대로 그냥 양변의 PA를 곱해준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추가로 좀 더 조건부 확률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뭐냐니까, 자, A 곱사건 B라고 얘기하는 것은 A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건 전제로 해. 근데 A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는 거야.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그치?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A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준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럼 의미가, 우리가 P의 B바 A라고 할 때는 A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확률은 고려 안 합니다. A는 그냥 발생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B가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건데, P, B바 A가 P, A 교집합 B와, 그러니까 A, B의 곱사건과 같지 않은 이유는 P, B바 A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부 확률은 A가 발생할 그 확률을 고려를 안 해요. 발생을 했다 생각하고 B가 발생할 경우만 보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만으로는 곱사건이 확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도 뭘 해줘야 돼요? B바 A에서 고려하지 않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줘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다 고려가 됐죠.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오케이.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단 발생했어. 그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 둘 다 동시에 발생할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B 교집합 B가 된다. 이것은 P의 A와 P, B바 A가 된다. 이 곱이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A 사건이 아니라 B 사건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했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되겠습니까?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곱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